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 바로 야뇨증, 밤중 소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밤에 한 번 깨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죠. 2번, 3번 깨게 되면 수면은 거의 끊겨버리고 하루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더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야뇨증은 나이 때문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입니다. 야뇨증, 왜 생기는 걸까? 야뇨증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나타납니다. 그중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흔한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밤에만 소변량이 증가하는 경우.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우면 위로 올라오면서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종아리 부종이 있는 분들,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이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2번째, 방광이 예민해진 경우. 많이 차지 않아도 조금만 찼다 싶으면 바로 신호가 오는 상태입니다. 이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죠. 방광 근육이 민감해지면 수면이 깊어지기 전에 깨버리고 자다가도 작은 신호에 금방 깹니다. 3번째, 수면 자체가 얕아진 경우. 밤중에 깨는 이유가 소변 때문이 아니라 수면이 얕아서 먼저 깨는 것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깨고 나서 화장실이나 가야겠다 하는 것이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자율신경이 흥분 상태가 되어 야뇨증이 반복됩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를 알아야 합니다. 야뇨증이 시작될 때는 몸이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다. 밤에 2번 이상 깨기 시작했다. 늦게 자려고 할수록 더 자주 간다. 저녁에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마렵다.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면 이미 방광이나 수면 리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야뇨증을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덜 가겠지. 하지만 이 방법은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물을 지나치게 줄이면 소변이 농축되어 진해지기 때문에 방광 자극이 더 심해지고 결국 밤중 소변은 더 늘어납니다. 중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언제 마시는가입니다. 물이 아닌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야뇨증을 설명할 때 꼭 알아야 할 사실. 야뇨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방광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다리 부종, 식습관, 수면 패턴, 방광 근육의 힘, 전립선 문제, 당뇨 초기 신호, 약물 부작용,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깨는 경험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작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무조건 약부터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하루 종일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뇨증을 가장 빠르게 줄이는 방법은 바로 생활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1. 언제 물을 마시는지. 2. 저녁 식사 타이밍. 3. 다리 부종 관리. 4. 잠들기 전 몸의 긴장도. 5. 방광 근육의 힘. 이 5가지를 조절하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일주일 안에도 개선을 경험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마시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야뇨증을 줄이려면 물을 무조건 적게 마시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져서 오히려 방광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결국 자다가 더 자주 깨게 되죠.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오전과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섭취량을 서서히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뿐만 아니라 과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도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관리만 잘해도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저녁 식단과 차의 종류를 점검하세요. 저녁을 짜게 드시면 우리 몸은 염분을 희석시키려고 밤새 물을 찾고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또 몸에 좋다고 드시는 차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녹차, 커피는 물론이고 옥수수 수염차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저녁에 드시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저녁에는 생수나 따뜻한 보리차를 조금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방광 근육을 체크해보세요. 야뇨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골반적은, 즉 방광 아래를 지지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조금만 차도 방광이 바로 수축하면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밤에도 쉽게 깨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케겔 운동입니다. 항문을 가볍게 조였다가 풀어주는 이 동작은 방광을 잡아주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밤중 소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다리 부종이 있는 분들은 야뇨증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누워있는 동안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변량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2~3시간 전에 다리를 벽에 올리거나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밤에 올라오는 수분이 줄어들어 야뇨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뇨 습관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뇨 습관과 수면 환경입니다. 외출하기 전마다 습관적으로 한 번 더 다녀오는 경우 또는 소변이 조금만 마려워도 바로 가는 경우에는 방광이 점점 예민해져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야뇨증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변 간격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수면 환경입니다. 전자기기 화면의 밝은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얕게 만들고 밤중에 쉽게 깨도록 만듭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방 안의 밝기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반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수면질이 더 좋아지고 야뇨증도 함께 완화됩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야뇨증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줄이거나 참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분 시간 조절, 저녁 식사 관리, 부종 관리, 근육 강화, 수면 습관까지 하루의 흐름 전체를 함께 조절해 주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야뇨증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와 주의해야 할 신호, 그리고 하루 24시간 관리 루틴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야뇨증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들, 그리고 하루 전체를 어떻게 보내야 야뇨증을 더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지 시간대별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야뇨증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 몸은 분명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잠든 후 첫 소변까지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2시간만 자도 금방 깨던 분들이 3시간, 4시간까지 버틸 수 있게 되면 방광의 저장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새벽 시간대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자주 깨던 분들이 이 시간대를 통과해 깊게 자게 되면 수면 구조가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가볍고 피곤함이 덜 느껴지는 것도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신호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루 전체 소변량이 늘었거나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밤중 소변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당뇨 초기나 신장 기능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소변을 본 뒤에도 잔뇨감이 계속 남거나 배뇨 중 통증, 열감, 피가 섞인 느낌이 있다면 염증이나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야뇨증 완화를 위해 하루 전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대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을 채워두어야 저녁에 무리 없이 수분 조절을 할 수 있고 몸의 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서 방광도 덜 예민해집니다. 점심 이후 이른 오후까지는 가벼운 활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다리에 체액이 고여 밤중 소변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잠깐 일어나 다리를 움직이고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야뇨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물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끊어버리면 갈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는 것이 좋고 짠 음식과 국물류, 과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야뇨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다리 부종을 관리하는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웠을 때 다리의 수분이 위쪽으로 이동하면 밤중 소변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15분 정도만 다리를 올려두거나 종아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밤중 배뇨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은 야뇨증 관리의 핵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고 방 안의 밝기를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 호흡을 몇 번 반복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면 수면이 훨씬 깊어지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케겔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방광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야뇨증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 생기지 않고 생활 속의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요소들을 하나씩만 바로잡아도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야뇨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준다면 밤중 소변 횟수는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하고 아침이 더 개운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